나이가 들면 믿어야 할 것은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최근 저는 70대의 한 남성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교육 분야에서 40년 이상 헌신해 왔습니다. 평생을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고 결혼 후 대부분의 재산은 자녀에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은행 계좌는 바닥났고 자녀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어졌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42%가 우울감을 경험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가족과의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고령자의 빈곤율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치이며 우리 중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녀는 다를 것이고 배우자는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정말 맞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는 사회와 가족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깊은 변화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50대와 60대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영상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저는 62세의 김영우 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건설 분야에서 30년 이상 일해왔습니다. 매일 그는 오전 4시부터 일을 시작하여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지만 그는 그저 진통 패치를 붙이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휴식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부족할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정기적인 검진은 그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큰 딸은 공무원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회사를 다니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생계를 위해 계속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넘어지며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며 긴급히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음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 패치를 붙이고 술을 마셔서 견디려고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습관들이 그를 해쳤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건강이 무한하다고 생각했고 검사나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비록 그는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고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속 일을 했지만 결국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걸려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계속 일을 했지만 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딸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고 아들은 멀리 살았지만 그들은 차례로 병원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이 돈을 보내면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건강을 더 잘 챙겼다면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을 챙겼다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집 근처 공원에서 걷기를 시작했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매일 최소한 1시간을 내어 몸을 돌볼 것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또 다른 경우는 68세의 박명자 씨. 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서서 일했지만 은퇴 후에야 무릎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가벼운 통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시장에 갈 수 없었고 손주들과 놀고 싶어도 통증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더 일찍 챙겼다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만 걸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매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수영 운동에 참여하여 건강을 개선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을 수 있었지만 6개월 후 그녀는 매일 4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훨씬 더 건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손주들과 공원에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녀의 가장 큰 변화는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외적인 변화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4kg을 감량했으며 늦은 저녁 식사를 줄였습니다. 이 덕분에 그녀는 무릎에서 더 가벼움을 느꼈고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이 밝고 생기 있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건강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습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며 잠자기 전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행동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일 아침 걷기. 하루에 최소 15분 걷기를 하세요. 혼자 걷기 어렵다면 집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후 산책하기. 식사 후 약 10분 동안 가볍게 걷기. 이는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매일 밤 가벼운 운동. 잠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운동은 침대에서 할 수 있으며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의자에 앉아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강조합니다. 이 나이에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건강을 더 일찍 챙겼다면 지금처럼 큰 건강 문제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노후를 위한 재정 독립과 저축 다음 이야기는 67세의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0년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했으며 급여는 높지 않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느라 바빠서 저축이나 투자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일했고 은퇴 후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치료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었고 가족의 모든 자산은 병원비로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이미 결혼해 독립적인 생활을 했지만 처음에는 일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딸은 매달 50만 원, 아들은 30만 원을 보내왔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다시 일을 해야 했지만 67.
새의 나이에 일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8시간 근무의 파트타임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딸이 방문해 가족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더 이상 매달 돈을 보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재정적 준비가 없었다면 이 상황에서 독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건강과 재정은 노후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2가지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기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젊을 때부터 미래를 위해 재정적으로 준비하고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노후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43.4%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재정 계획이 없는 89%의 노부부는 자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 고령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는 가구의 52%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고 그중 68%는 병원비 절감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과는 달리 현재 부모를 돌보는 일은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30대에서 40대, 자녀를 둔 82%의 가정은 부모를 돌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그 주요 원인은 자녀 교육과 생활비 증가로 부모를 돕기 위한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30대에서 40대가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 교육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를 돌보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존재합니다. 박철수 씨는 71세로 노후 준비에 좋은 예시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초반부터 매달 수입의 30%를 연금보험과 퇴직연금에 저축하기로 결심했으며 아내는 이로 인해 가계가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박 씨는 이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지금은 그와 아내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연금과 이전의 투자 수익으로 독립적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녀들에게 선물을 샀거나 가끔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위한 투자 외에도 박 씨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고 현재는 주민지역 내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의 수입은 많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자립적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지출 계좌와 노후 저축 계좌 분리하기. 급여를 받으면 30%를 연금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비를 사용합니다. 보험과 저축은 자동 이체로 설정됩니다.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기. 예를 들어 1969년생이라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70세까지 늦추면 연금 금액이 35% 증가합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이는 똑똑한 전략입니다. 추가 수입원을 창출하기. 50대라면 좋아하는 직업을 준비하라고 박 씨는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 반려동물 훈련사 또는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직업들이 고령층의 추가 수입을 돕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
각 지역 사회센터와 정부 기관에는 고령자 복지 상담원이 있어 재정적 지원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금융 투자하기. 모든 자금을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저축, 보험, 주식, 투자 펀드 등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는 종종 이제 너무 늦었어. 이제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60세부터 시작하더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10년 후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박철수 씨의 친구는 60세부터 시작해 70세에 재정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친구는 연금을 안전한 금융상품에 전액 투자하고 그 돈을 건드리지 않고 파트타임 일로 살아갔습니다. 10년 후 7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연금과 추가 수입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희 씨의 이야기. 재정위기. 극복 68. 새해 김영희 씨는 평생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세 자녀를 키우며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20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몰랐습니다. 이후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담 후 김영희 씨는 이 20억 원을 다 쓰면 10년 후에는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월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고 5천만 원은 안전한 국가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었습니다. 남은 돈은 비상금을 위해 저축하고 주식 펀드에도 일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손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병철 씨의 이야기. 무에서 유로 최병철 씨. 72. 새 강원도는 한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5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5천만 원의 빚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매우 부끄러웠고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산 신청을 하고 빚을 갚은 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5,000제곱미터의 땅에 깨끗한 채소를 재배하여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공 비결을 묻자 그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67. 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농장을 확장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내년에 비닐하우스를 더 지어 생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삶의 태도 유지하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장미영 할머니의 이야기. 저는 71세의 장미영 할머니를 만났고 그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과거 장미영 할머니는 매우 암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삶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할머니와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할머니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라고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TV만 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할머니의 당뇨병은 심해졌고 혈압도 높아졌으며 우울증도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도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는 감사일기를 쓰는 새로운 습관을 통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지만 점차 매일 최소한 3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어났어요.
따뜻한 죽을 먹었어요. 창밖,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등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주변의 작은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햇빛이나 슈퍼마켓 직원의 미소 등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할머니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며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도 48% 낮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왈딩거 교수는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몸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통해 장미영 할머니는 다시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문학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글쓰기 그룹을 만들어 지금은 그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할머니의 그룹이 에세이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욱 75세 시의 이야기. 김정욱 씨는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고 나서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노인이 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김정욱 씨는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3가지를 다짐하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오늘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다. 나는 여전히 발전할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김정욱 씨는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40년간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을지 걱정했지만 실제로 젊은이들은 매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김정욱 씨는 멘토가 되어 학생들은 그를 김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느끼는 자부심과 행복은 삶의 기쁨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고령자협회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긍정적인 심리 상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기르려면 매일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빛 아래에서 3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도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일기를 시작하세요. 매일 밤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라고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 동안 실천하면 기분에 작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작은 행복. 모으기를 실천하세요.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산책 중 음악을 듣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이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78세 유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를 더 잘 보여줍니다. 유정숙 할머니는 큰 수술을 받은 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녀에게 특별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억지로라도 웃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웃음이 정말로 기분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10번 웃는 노인들이 웃지 않는 사람들보다
면역 체계가 30% 더 강하다고 합니다. 이제 유정숙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령자를 위한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이 그녀에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넷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실패를 걱정하지 마세요.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82세의 방영식 할머니는 작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손자들에게 사진을 보냅니다. 최근 손자는 할머니가 이제 훨씬 젊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세요. 매주 최소한 한 번은 누군가를 만나세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남을 갖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작은 그룹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5세의 이명숙 할머니는 시를 쓰는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가 가장 훌륭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최근 그룹의 한 회원이 돌아가신 배우자를 그리워하며 시를 낭독했을 때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섯째, 하루의 규칙적인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규칙적인 삶은 긍정적인 심리의 기초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하며 하루 동안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일곱째,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경험하세요.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주는 것도 작은 일이지만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 마을에서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함께 김치와 반찬을 만들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남을 돕는 일이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심리 상태는 선택임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과 경험, 지혜 덕분에 삶에서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은 60세 이후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3가지 중요한 요소를 나누었습니다. 건강, 경제적 독립,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산임을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하루에 15분씩 걷기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율적이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순자 씨와 박철수 씨처럼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배우고 경험하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끝까지 봤어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며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